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어려운 남자 김연어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랑 산책 나가서 걷고 있는데 어머니 친구 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39살 남자고요.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무슨 이유인지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검정고시를 봤다고 합니다.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삼수를 했는데도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해 군대를 갔다 왔고 그 뒤에도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계속 수능 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오랜 수험생활 끝에 36살에 성균관대 공대를 합격했는데 아쉬움이 남았나 봅니다. 1년 다니다가 휴학하고 다시 수능 준비를 하더니 2년 뒤인 올해 39살에 드디어 지방대 의대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말은 간단하지만 20년 넘게 수능 준비만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근성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변 다른 친구들이 대학생활, 취업, 결혼하는 것을 다 보면서 멘탈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그를 서포트해준 부모님도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20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저는 음식점도 스토리가 있는 곳을 좋아하고 사람도 고난과 역경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말이 있듯 무엇이든 원하고 노력하면 더디더라도 언젠가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나이 많이 먹고도 이루지 못한 저의 결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용기를 그 사람 보면서 얻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로 해낸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공부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몇 년 만에 토익 책을 샀고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문법은 다 까먹고 느낌으로 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토익 최고 점수가 970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한 800점 초중반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학생 때는 학교에서 CNN이나 AP뉴스가 담긴 CD나 테이프를 구해서 1.2배로 무한 반복해 들으며 다 들릴 때까지 몇 번이고 종이에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비싼 과외를 받지 않고 영어를 공부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서울시 영어 경시대회에서 금상인가 탔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 공부는 안 되겠죠. 예전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는 일본어도 중국어도 꽤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학생 때와는 달리 이걸 공부해도 쓸 곳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에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어 공부를 할 때에는 이 점수를 어딘가에는 반드시 쓰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나이 때에는 이루기 힘들다고 해도 말이지요. 그게 아니더라도 영어를 조금 해놓으면 회사 업무에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물론 회사 끝나면 몸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제 결심이 그냥 잊혀질 수는 있겠죠. 근데 모두들 공감하시겠지만 회사에서 의미 없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쳐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참 마음이 공허해요. 지금이 인생 고점이고 이렇게 회사의 소모품으로 쓰이다가 허무하게 추락할 것 같은 느낌이 40살 넘어서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상식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녹슨 칼날 같다는 무기력함을 요즘에 느낍니다. 그 레슬링으로 유명한 심건호 선수가 몇 년 전에 후배와 레슬링 대결한 것을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운동을 그만둔 지가 되게 오래됐고 집에서 거의 술만 마시면서 지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배와의 경기를 준비하며 운동하고 몸 만드는 모습을 봤는데 그분 눈빛이 되게 진지하게 변하더라고요.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성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후배 선수를 이길 수는 없었죠.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전성기인 줄 안다고 과거에 사냐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전하는 과정은 참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동안 결혼을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많은 소개팅들을 하면서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나이도 들어버리고 연애, 결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요즘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를 잘했던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성기가 지났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물론 알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무난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쭉 살아왔죠. 글을 쓰다 보니 저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 평가를 했던 한 여자분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당시 27살 정도의 저보다 1살 어린 여자분과 소개팅을 했었습니다. 제가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당시에 동생이 노력해서 정말 제 이상형을 해줬습니다. 얼굴 동그랗고 작고 몸매가 좋은 여자 만나자마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당시 한양여대를 다니다가 한양대 공대에 편입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이었습니다. 종로의 한 고깃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매화술을 마셨는데 매화수 잔이 약간 크잖아요. 원샷을 하는데 가느다란 손으로 휙 위로 꺾어 마시는 특유의 제스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이 정말 예쁘시네요. 벌써 저는 빠져버렸습니다. 편입 영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pusillanimous, remunerative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때예요. 잠도 거의 안 자면서 어쩌고. 편입 과정에서 열심히 노력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미국에서 살고 싶어요. 친척도 그쪽에 있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거든요. 연어 씨는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저는 재미있게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밴드 활동도 하고 여행 동호회도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연어 씨는 너무 인생이 무난하고 굴곡 없이 살아온 느낌이네요.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편입 준비하면서 진짜 인생 바닥도 찍어봤거든요. 그런 경험이 사람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약간 저를 디스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했었는데 야, 그 여자가 그딴 식으로 얘기한 걸 그냥 듣고만 있었다고? 우리가 보기엔 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서울대 가고 대기업 취직하고 그런 게 절대 쉬운 게 아냐. 너도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얘기하면서 따졌어야지. 여자애 예쁘다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지? 크크 아이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튼 이 여자는 당시 제 이상형이기도 했고 너무 오래전이라 자세한 이야기는 생각나지 않지만 인생 경험도 많고 생각도 깊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긴 했습니다. 2번 만났었고 가끔씩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저 미국 친척집에 한 달 정도 가 있기로 했어요. 하길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럼 제가 편지 써드릴게요. 국제 우편 한번 보내보고 싶어요. 그녀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손편지도 정성스럽게 2번이나 쓰고 한국 과자도 같이 소포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한 달 뒤 한국에 돌아왔을 시기였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길래 땡땡님 편지 제대로 갔어요? 라고 문자했더니 과자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짧게 답장이 오길래 한 번 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했는데 2주 뒤에 만나기로 해놓고 약속 한 3일 전에 연어 씨,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한 주 미루면 안 될까요? 이러고 미뤄진 날짜가 다가오면 또 연어 씨, 저 미룰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약속 2주만 미루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3번을 미뤘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면 될 것이지 약속 시간 비워놨는데 매너가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뭔가 인생 스토리를 멋있게 꾸며나가는 것도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이 여자는 지금도 저를 카톡에 등록해 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친구 추천 목록에 떠서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결국 서양인과 결혼에 성공했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귀여운 인상이네요. 다양한 인생 경험을 즐기며 잘 살길 바랍니다. 20대 중반 당시에는 제가 실패 없이 무난하게 살았던 게 맞을 수 있죠. 근데 나이 40이 된 지금은 인생의 굴곡을 제대로 맛보고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에도 수많은 소개팅, 연애, 결혼 실패를 하며 좌절을 맛보는 인생의 스토리를 계속 쌓아가고 있죠. 제가 차든 차이든 마치 게임을 해도 계속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서 몇십 번을 처음 태초마을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엄청 답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결혼할 수 있는 길도 물론 있었습니다. 눈을 많이 낮추거나 문제가 보여도 눈을 감고 결혼하거나,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 어려움은 다 제가 자초한 것이기에 더 힘내고 노력하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하지 않을까? 좋은 인연이 찾아오길 오늘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지금은 결정사 소개팅 1개, 지인 소개팅 1개가 있습니다. 둘 다 사실 사진으로는 크게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만나봐야 알겠죠. 그리고 친구로 지내자고 했던 예전 결정사 소개팅녀도 다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썸 타듯이 연락은 되지 않아서 진짜로 그냥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깝긴 한데 지금은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업데이트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봄,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인생이든 결혼이든 좋은 소식 있으면 댓글 등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